작전주들이 어떤 식으로 선택되는지, 그래서 작전주가 조건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작전주들을 갖다가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조건 검색도 제가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래요. 안녕하십니까, 주식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전주가 어떤 메커니즘을 흘러가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작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작전주 하기 좋은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그런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세 가지 면에서는 부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주주 측면에서 봤을 때요. 대주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주주가 주가에 관심이 없어야 이제 작전주를 해도 주가가 급등하더라도 주가가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더라도 대주주가 뭐 주가가 오르니까 자기 지분을 팔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가 주가에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한 가지 요소는 대주주가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주가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주가에 왜 관심이 많아야 할까요? 주가에 관심이 많을 수 있는 이유는요, 보통 이제 증여나 이제 세금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보통 이제 작전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대주주 역시도 자기 지분을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돈을 가지고 다시 증여를 하거나 세금을 갖다가 내는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작전주는 주가가 결국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내려오면 그 차익 실현 돈으로 다시 바닥에서 사거나 아니면 충분히 그 세금을 내서 그때부터 증여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주가에 관심이 없거나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 경우가 필요하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임창정 사태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보통 이번에 작전주들이 급락하기 전에 대주주들이 주가를 팔았던 게 결국은 여기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 대주주였고, 뭐 세금이나 증여 등의 문제, 그 위에 본인이 현금을 필요해서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작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주주의 결탁이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요. 일단은 꾸준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레버리지를 쓰기 위해, 레버리지를 쓰려면 일단은 증권사에서 신용 레버리지를 갖다가 쓰려면 주가가 아니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야 됩니다. 적자가 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쓸 수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키움 증권사마다 신용 비율이 다르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선선제의 지금 신용 비율이 신용 증거금이 45%라고 되어 있어요. 45%다. 여기 되어 있죠. 신용융자 C군. 신용보증금융률 45%.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100만원치 있으면 45만원만큼 신용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약간 그런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보증이 나오려면 결국 증권사에서 보기에 회사가 망할 리스크가 없어야 되니까 일단 꾸준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적이나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야지 주가가 상승해도 의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오르더라도 워낙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이니까 원래 가치를 찾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보통 많이 작전주 하기 좋은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 업종, 가치주 위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 노잼 업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않는 업종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철강, 철강 가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방직, 옛날에 사양 산업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작전주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많이 노린다. 그렇다고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한번 볼게요. 수급적인 면에서는 유통 물량이 적어야 돼요. 이거랑 발행 주식수가 적어야 된다. 이게 두 개가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유통 물량이 적거나 발행 주식수가 적으면 이게 수급을 갖다가 꽉 잡기가 좋습니다. 조금만 매집을 조금만 해도 주가를 좌지우지 가능하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낮은 시가총액. 낮은 시가총액은 일단 시가총액이 낮아야 주가를 좌지우지하기 좋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뭐 무거운 친구를 갖다가 들어올리는 힘이 많이 들잖아요. 시가총액이 적은 친구를 갖다가 주가 끌어올리는 거는 돈이 적게 드는데, 시가총액이 큰 친구는 끌어올릴 때 돈이 많이 들거든요. 뭐 삼성전자 2배 올리는 거랑 뭐 저기서 한 300억짜리 시가총액짜리 2배 올리는 거랑은 들어가는 돈의 단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 그래서 이게 올라도 사람들이 몰라야 하고 관심을 갖지 않아야 한다.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속된 말로 개미들이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을. 뭐 개미가 달라붙으면 주가가 못 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도 별로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급적으로 가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에 합당한 종목들이 작전주가 되기 좋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들이 다 그랬는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성홀딩스 한번 볼게요. 대성홀딩스는 일단 시가총액이 여기 5,470억. 근데 주가가 10배가 올랐죠. 그럼 옛날에는 500억대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500억대로 정말 가벼웠고, 일단 발행 주식수가 1,600만 주에 유동 주식수 비율이 430만 주, 500만 주 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 27%. 그래서 전체 물량에서 27%만 시장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물량을 꽉 잡고 주가를 올리기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주주가 여기 72%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주주가 많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때 대주주는 자기 지분을 팔아도 50% 이상의 지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가는 차익 실현을 하면서 동시에 경영권은 안전하게 확보를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다. 다음 성광 한번 볼게요. 성광도 보면 발행 주식수가 660만 주에 불과하고요. 유통 비율은 38%밖에 안 됩니다. 네, 절반도 안 되죠. 그래서 250만 주가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한 150만 주에서 200만 주만 얘네가 매집을 해도 주가를 갖다가 끌어올리기 매우 쉬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여기 자사주를 보통 많이 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사주와 그리고 회사의 대주주의 지분을 합치면 이게 60%가 넘어가고요. 이 한국증권금융이 이제 레버리지 썼을 때 기준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은 그렇게 되기 쉽다, 작전주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레버리지 쓰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빠져서 지금 투자 주의 종목이 되어 있고, 지금 증거금률 100%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아마 증거금률이 100%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신용비율이 10.55%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의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용비율을 갖다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거죠. 다음 서울가스 한번 볼게요. 서울가스도 발행 주식수가 500만 주에 유동 주식수 비율이 24%밖에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대주주가 51%, 자사주가 20%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거의 73%에 육박하니까 시장에서 이제 수급을 잡고 좌지우지하기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가총액도 많이 올라서 이제 6,300억이죠. 옛날에는 아마 5천억도 안 됐을 거예요. 서울가스도 옛날에 보면 85,000원일 때면 지금에서 한 50% 정도 더 하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작전하기 훨씬 전 5만 원대면 반도 안 될 때죠. 그럼 6천억, 3천억도 안 될 때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기 때문에 작전하기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삼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역시도 비슷하다. 삼천리도 발행 주식수 400만 주에 유통 주식 비율 45%, 50%가 채 안 되죠. 그리고 대주주가 자사주와 본인 지분으로 해가지고 거의 50% 넘게 이제 지분을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용 비율 역시도 지금 8.76%죠. 그래서 예전에 신용이 될 때 이빠이 끌어다 써가지고 신용 비율을 이렇게 높여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방이나 다우데이터도 사실 안 봐도 비슷할 거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아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안 봤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PR이 3.9밖에 안 되죠. 그래서 PBR도 0.4.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 기업들이 PER이 낮거나 PBR이 낮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공유해 드릴 텐데 먼저 여기 있는 검색식을 통해서 보시면 이제 먼저 A 항목인데 상장 주식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고요. 상장 주식수가 1주 이상 그리고 1,500주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주 이하고요. 네. 이렇게 1,500만 주 이하면 상장 주식수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수 대비 유통 주식 비율이 45% 이하, 그래서 절반도 안 되는 물량이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45%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C와 D 항목은 all 하고 이제 가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PR이 10배 이하이거나 아니면 PBR이 1배 이하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조건만 충족을 해도 검색이 되게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마지막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3천억 원 이하인 종목은 이제 주가를 세력들이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조건을 토대로 종목들을 검색했는데 총 28개의 종목들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과 관련해서 여기 종목들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